명작 읽기 데미안 헤르만 헤세.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중산층 아이 에밀 싱클레어는 이 세상의 선과 악, 질서와 혼돈, 명암으로 나뉘는 두 개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밝고 올바른 부모님의 세계에서 안락함을 누리며 자랐지만 눈과 귀를 돌리면 어둠의 세계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싱클레어는 이웃에 사는 불량 소년 크로모로 인해 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싱클레어는 크로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도둑질에 가담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를 들은 크로모는 싱클레어의 약점을 잡고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려 한다. 그 때문에 싱클레어는 부모님의 돈을 훔치게 되고 크로모의 협박은 점점 강도를 높여간다. 크로모의 끝없는 협박에 시달리던 그때 싱클레어를 고통에서 건질 구원자가 등장한다. 싱클레어의 학교로 전학 온 상급반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부유한 부인의 아들인 막스 데미안이었다. 그와 함께 합반 수업을 들은 후 싱클레어는 그에게 매혹당한다. 그의 얼굴은 총명하고 침착했다. 하루는 크로모에게 또 협박을 당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데미안을 만난다. 싱클레어에게서 불안의 기미를 느낀 데미안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자기를 지배하는 힘을 누군가에게 내줘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혹시라도 그 녀석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데미안을 떠올려보라는 말만 해.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도움으로 크로모의 협박에서 벗어나고 그 후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상급생이지만 같이 견진성사 수업을 듣게 된 데미안은 그의 옆자리에 앉아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를 통해 싱클레어는 선악의 이분법적 구분과 가르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런 그가 싱클레어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먼 존재로 느껴진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싱클레어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된다. 자아를 찾는 그의 여정이 시작되고 고독과 방황의 시기를 보낸다. 어둠의 세계 속으로 뛰어든 싱클레어는 그 세계에서 아주 근사한 녀석으로 통하게 된다. 최연소 폭주자, 술집의 단골로 살아가지만 마음으로는 늘 괴로워한다. 그의 마음은 사랑에 대한 격렬한 동경과 가망 없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봄날의 공원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붙인다.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배는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제 그는 나쁜 생활 습관을 청산하고 밝은 세계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한다. 싱클레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하나의 얼굴을 완성시킨다. 그런데 그 얼굴은 데미안을 닮아 있었다. 싱클레어는 술집에 드나들던 시절 방학 때 거리를 배회하다 잠깐 데미안과 해호한 적이 있었다. 그때 데미안이 한 말이 싱클레어의 가슴을 친다. 우리 아내는 내면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뭐든지 더 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는 우리 안에 잠재된 자아 또는 무의식적인 자아가 존재하며 그 자아는 우리의 표면적 의식보다 깊고 넓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강렬해지고 심지어 그가 꿈에까지 등장한다. 꿈속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집, 대문에 새겨진 새의 이미지를 삼키라고 하는데 그것을 삼키자 새가 살아나 그의 뱃속을 쪼아대는 것처럼 느껴진다. 잠에서 깨어난 싱클레어는 커다란 새 그림을 그려 아무것도 적지 않고 데미안의 옛 주소로 붙인다. 데미안의 회답은 놀라운 방법으로 전달된다. 싱클레어는 강의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책갈피 사이에 종이 쪽지가 한 장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누가 보냈을까 의아해하며 펴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새는 힘겹게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창조와 파괴 등 상반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신적인 존재로 우주적인 조화를 상징한다. 대학 진학을 앞둔 방학에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 그의 집으로 간다. 거기서 싱클레어는 데미안 어머니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싱클레어의 꿈속에 나타나는 그 얼굴이었다. 모성적인 표정의 엄격함과 깊은 정열을 지닌 키가 크고 거의 남자와 같은 느낌을 주는 여자의 모습.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친근하지만 접근하기 힘든 운명인 동시에 애인인 바로 그 얼굴. 그 꿈의 모습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싱클레어는 충격을 받는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집에서 자신이 그려서 보낸 새 그림이 액자로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처음 만나 그녀에게서 시간과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운 기품을 발견한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서 모성적인 연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각각 참전한다. 싱클레어는 전쟁 중 부상을 당해 야전병원으로 옮겨지는데 그를 찾아온 데미안이 말한다. 너는 어쩌면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할지도 몰라. 크로모나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말이야.
네가 나를 부른다고 해도 이제 나는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무작정 올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너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데미안은 에바 부인이 당부했다고 하며 싱클레어에게 에바 부인의 입맞춤을 전한다. 다음 날 싱클레어는 거울 속에서 그동안 동경해온 데미안, 친구이자 지도자인 데미안과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본다.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고 난 싱클레어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은 자아 발견과 성장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모두 품은 존재로서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란 기존의 규범을 넘어선 독립적이고 고유한 모습임을 깨닫는다.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통해 싱클레어는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세상과의 일체감을 경험한다. 이 소설은 자기 성찰과 내면의 진실을 찾는 여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의 작은 마을 칼부에서 태어났다. 헤세는 15세 때 시인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굳히고 신학교에서 도망쳤고 시계 공장과 서점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했다. 심약한 헤세는 자살을 기도하는 등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한편의 전기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다. 나는 비눗물 풍선처럼 터지기 쉬운 나약함을 지니고 있었다. 소년 시절에는 규율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비뚤어진 태도를 취했다. 너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내 마음은 그것을 외면했고 완전히 얼어붙었다.